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일의 닥스 지수 1.3%, 영국 FTSE 지수는 0.8%, 프랑스 까크 지수는 1.1% 내렸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고용은 30만 3천 건으로 전망치인 20만 건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지난해 5월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3월 실업률도 3.8%로 2월보다 0.1% 하락했습니다.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했고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 연준 인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ECB가 6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일정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4월 10일에 미국 3월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인 4월 11일에는 4월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오늘은 독일의 2월 산업생산이 있고 4월 12일 금요일에는 독일의 3월 CPI, 영국의 2월 GDP와 산업생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부터 살펴보시면요. WTI는 0.36% 오른 86.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에도 브렌트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90달러를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간 기준으로는 WTI가 4%가량 급등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60달러대에서 이제는 9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급 쪽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추가적인 증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인데요. 수요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확장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거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냉방 시즌이 돌입됐고 거기에 미국의 5월 드라이빙 시즌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시세부터 살펴보시면 이렇게 최근 계속해서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86.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추가적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억제력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적인 공격에 나선다고 했는데 이번 주 내로 예상이 되고 미국의 경우에도 경계태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측에서는 돌연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새벽 이스라엘은 병력을 철수해도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WTI까지 함께 살펴봤고 이어서 금 가격 바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 가격의 경우에는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파월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 의지가 밝혀지면서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고요. 금 가격은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과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으로 전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1.59%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2,3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2,34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쟁 이슈부터 미중 갈등, 미국 대선 등의 이슈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은의 경우에 금 가격은 이렇게 2,345달러까지 오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에도 은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상품들의 경우에는 은이 0.93% 오르면서 이제는 27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구리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 신호에 따라서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분위기 보였을까요? 예상을 상회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미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줬다는 투자자들의 다신감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8%, S&P 500은 1.1, 나스닥은 1.24,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47% 각각 상승했으며 반면 지난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는 2.3%, S&P 500은 1%, 나스닥은 0.8%의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3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30만 3천 명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연속 26개월간 실업률이 4% 아래에 머물면서 1960년대 이후 취업 상황이 가장 좋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견조한 데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점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다는 분석인 가운데 미셸 보우맨 연준 의사는 정책금리를 너무 이르게 혹은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반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78%, 달러 인덱스는 0.15%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테크 업체에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 등이 투자한 규모가 510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 규모가 줄었다면서 투자 건수도 감소하거나 그대로였다면서 고금리와 비용이 늘면서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후테크 투자액 4분의 3 이상은 에너지와 모빌리티 업체에 몰렸으며 지역별로는 미국이 146억 달러, 중국이 117억 달러, 유럽연합이 108억 달러 순이었으며 특히 스웨덴 저탄소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중국은 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23%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과 EU가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내재화하면서 중국 내 에너지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 청정기술 거품이 꺼진 상황을 지난해 기후테크 업황과 비교하면서 당시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저유가 시대가 열리면서 태양열과 태양광 스타트업 상당수가 무너졌으며 지금은 그때보다 기후테크 수준이 높아졌고 규제 장벽 역시 낮아졌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에 불이 붙으면서 오픈 AI, 구글, 메타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저작권 규정도 무시한 채 AI 학습용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챗 GPT 개발사 오픈 AI는 GPT-4 모델을 개발 중이던 2021년에 기존에 수입했던 학습용 데이터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영상과 팟캐스트 등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오픈 AI는 당시 전작인 GPT-3 학습을 위해 GitHub, 위키피디아와 같은 온라인 무료 오픈소스 플랫폼에 올라온 데이터 토큰을 약 3천억여 개 수집해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에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지면서 오픈 AI는 유튜브 영상과 팟캐스트, 콘텐츠를 활용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영상성 말소리를 받아 적는 자체 프로그램인 위스퍼까지 개발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공개된 GPT-4는 100만 시간이 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학습했다며 문제는 유튜브가 규정을 통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을 다른 독립된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스퍼와 같은 자동화 수단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처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튜브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한 것은 오픈 AI뿐만이 아니었다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내부 사정을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구글 직원들도 오픈 AI가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오픈 AI의 해당 관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구글은 유튜브 콘텐츠의 무단 사용 및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 쇼크웨이브 메디컬을 131억 달러, 주당 335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존슨앤존슨이 지난 금요일 0.07% 하락했던 반면 쇼크웨이브는 1.98%가 상승해 326달러 34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쇼크웨이브는 심장질환 또는 심장발작의 주된 기전인 동맥 석회화 환자를 위한 카테터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동맥 석회화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에 칼슘 침전물이 쌓여 동맥 일부 혹은 전부가 석회로 변하는 현상으로 쇼크웨이브의 상품은 쇼크웨이브의 상품은 심장 혈관에 이식돼 전기 자극으로 혈관에 쌓인 칼륨을 깨는 역할을 하며 회사 측은 자사가 개발한 카테터가 전 세계에서 약 40만 명 환자에게 이식됐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과 국제유가 급등에 미국 증시는 출렁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271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정도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2700선 이탈 위험도 있었고 전날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밀렸는데 1.2% 하락했습니다. 872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 87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선물지수 역시 1.19% 내렸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모두 내림세를 기록한 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돌아왔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거래소부터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개인이 6,136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31억 원, 4,702억 원 팔아치우면서 지수는 결국 1%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에 뚜렷한 매수가 포착이 됐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번 주 주춤했던 환율이 다시 금요일장에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환율, 유가, 금리에 대한 우려감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코스닥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팔아치웠는데 1,000억 원가량 팔자세를 기록했고요. 기관은 6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2,0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망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S24의 판매 호조와 반도체 업황 개선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금요일장 종가는 0.94% 내린 84,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순매수세를 14거래일째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그 매수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기관이 매물을 대거 출회하면서 1%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폭으로 밀린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2.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건재했습니다. 네, 신기술, 차세대 핵심 기술 부각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양산 기업으로는 우리 국내에는 SKC 그리고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특히 SKC의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가 현재 AMD와 협력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HB테크놀로지입니다. 15.99% 오르면서 3,73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HB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SKC에 이미 검사 장비를 3대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유리기판향 매출이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외에도 유리기판 관련 대표 종목들로 꼽히는 필옵틱스 그리고 YC캠이 있습니다. 특히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그 기세 이어나가면서 두 자릿대 급등세 나왔고요. 종가는 32,850원이었습니다. 이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유리기판의 메이저 공정으로 꼽히는 TGB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TGB 장비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기대감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 종목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JNTC가 TGB 관련 유리기판 수혜주로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 추가적인 반도체 관련 소식들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5일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추가 계획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이날과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유리기판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 유리기판 종목들 외에도 전력기기 섹터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수요나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원인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망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그 주인공이 평소에는 변압기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선주 쪽으로 주목이 쏠린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구리 가격의 급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올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 금요일 기준 톤당 9,3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중국 재련소가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PMI가 반등을 했고 경기 확장 국면에 돌입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대원전선 보겠습니다. 29.88% 오르면서 종가는 2,095원이었는데 이 대원전선의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80%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는 LS 살펴보겠습니다. LS는 전기와 구리를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도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면서 LS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에도 세명전기, 대연전선 같은 종목들은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고 가온전선도 7%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31,8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유와 석유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급등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주춤했지만 오히려 수혜를 받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는 90달러, 100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고 실제로 브렌트유는 90달러를 이미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실적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유가와 정비례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여름과 겨울이 성수기인 만큼 곧 5월부터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마진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지난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쪽에서는 GS S-오일이 있는데 이 S-오일의 경우에는 4.77% 오르면서 8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에도 석유 도소매 쪽에서는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2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외에도 흥구석유, 한국석유 같은 종목들도 각각 6%,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